화난 마음 잠시 멈춥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 억울한 오해, 혹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상 속에서 화라는 감정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를 어디로 분출하느냐,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입니다. 화는 마치 거친 파도와 같아서 잘 올라타면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휩쓸려 버리면 소중한 것들을 파괴하고 맙니다.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당신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것만은 피해야 할 7가지 지혜를 건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 불길이 잔잔한 평화의 호수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일 언쟁을 이어가지 마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우리 입에서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독설이 튀어나옵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는 말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번 내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방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대화를 멈춰야 할 타이밍입니다.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승리 없는 전쟁일 뿐입니다.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눈을 감고 속으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 순간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파괴적인 언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뜨거운 말 대신 차가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화난 채 잠들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침대에 눕는 것은 잠자리에 뜨거운 숯불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그날의 감정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화난 채 잠들면 그 나쁜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다음날 아침 당신을 무겁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마음의 세수를 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의 긴장을 풀거나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상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적는 행위만으로도 감정은 객관화됩니다. 어둠이 당신의 화를 키우지 못하도록 내일의 눈부신 아침을 위해 오늘 밤의 불길은 끄고 잠드셔야 합니다. 3.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바람 좀 쐬고 올게라며 차 키를 집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노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화가 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도로 위의 사소한 상황에도 평소보다 과하게 반응하게 되죠. 나의 분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나 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차를 타는 대신 신발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세요. 빠른 걸음으로 걷다 보면 거친 호흡이 진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에서 화를 식혀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길 위에서 내뿜는 거친 엔진, 소리보다 공원을 걸으며 내뱉는 깊은 한숨이 당신의 화를 식히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4. 복식하거나 술을 마시지 마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매운 음식으로 입안을 마비시키거나 술로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감정적인 허기를 음식이나 술로 채우는 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다음날 찾아오는 것은 더 깊은 자괴감과 상한 몸뿐입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한 성전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독한 술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대신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보세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집중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화라는 뜨거운 에너지를 차가운 물과 깊은 호흡으로 중화시키는 연습.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조절의 시작입니다. 5. SNS에 감정을 쏟아내지 마세요. 손가락 끝에 모든 것이 연결된 시대입니다. 화가 나면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혹은 상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SNS에 글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은 찰나에 사라지지만 당신이 남긴 글과 기록은 영원히 박제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이 쓴 격앙된 글을 마주할 때의 당혹감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사적인 감정은 불특정 다수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면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거나 비밀 일기장에 마음껏 쏟아내세요.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타임라인은 침묵으로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6.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세요. 소위 비용으로서의 화풀이라고 하죠. 쇼핑을 통해 일시적인 쾌감을 얻으려는 시도는 지갑만 비울 뿐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물건의 필요성보다는 지르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이것을 샀는지 기억조차 못하거나 반품을 고민하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날 때는 지갑을 닫고 기다림을 선택하세요. 딱 3일만 지나서 생각해보자라고 스스로와 약속하세요. 3일 뒤에도 여전히 그 물건이 필요하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가 가라앉으면 그 물건도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7.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화가 치밀 때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쏟아져 나오고 심박수는 급상승합니다. 결국 화를 내는 행위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내 소중한 심장과 혈관을 먼저 공격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화나는 상황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고생하고 있는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얹고 다독여 주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 세 마디는 화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여러분, 화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화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해야 할 뿐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그 뒤에는 늘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화도 결국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은 곧 비가 되어 내리거나 바람에 씻겨가겠지만 당신이라는 존재의 햇살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난 마음을 다독여 잠시 멈출 줄 아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온하고 당신의 미소가 햇살처럼 세상에 번지기를 기원합니다.